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장외 주식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의 이화전입니다. 자, 장외 주식은 이번 한 주 또 어떤 흐름들을 보였을까요? 한국장외주식연구소 소영주 소장과 함께 이야기 제대로 나눠볼게요.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시청자분께도 인사 부탁드릴게요. 연일 폭염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도 정말 여러 곳에서 살아나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지 않겠습니까? 7월 말에 상당히 좋은 신호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선반영된 금리 인상이라든가 여타 인플레이션 문제들이 하나둘씩 그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주식의 장들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면서 장외 주식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기분 좋게 출발 한번 해볼게요. 이번 한 주 동안도 정말 다양한 이슈들이 많았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먼저 여러분, 소카에 대한 부분입니다. 식어버린 IPO 시장 구원투수가 될까? 뭐 기대감이 한껏 살아난 헤드라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모빌리티 플랫폼 상장 1호 종목이 바로 이 소카입니다. 네. 이 소카가 드디어 투자에 들어갑니다. 구주 매출이 아니라 전량 신주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주 매출이 그 기관 투자자의 수요 측에 발목을 잡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소카는 100% 신주 발행을 결정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모자금 성장 동력의 발굴 투자에 그래도 활력소를 심어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카가 이 하반기 IPO 시장의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국내 최대 카 쉐어링, 그러니까 같이 쓰는 거죠. 나눠 쓰는 거죠. 업체인데요. 국내 모빌리티 기업 최초로 또 유니콘 기업에 선정된 만큼 IPO 시장에 있어서도 활 타오를 수 있을지 기대감 모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계속되는 그 흐름들은 저희와 체크해 보셔도 좋겠네요. 이어서 다음 이슈 살펴볼게요. 이거는 소장님 사실 주식시장에서도 굉장한 핫 이슈로 군림했었던 재료입니다. 빗썸 매각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번 매각 이슈가 굉장히 좀 컸었던 것으로 네, 그렇습니다. 기억을 해요. 상장돼 그렇죠? 있는 비덴트가 한 40% 가까이 폭등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까요. 그렇죠. 예. 그만큼 이번에 인수자 자체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인수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빗썸 코리아가 여러 번의 매각 소문은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발목을 잡았던 원인이 최대 주주죠. 최대 실소유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정훈 씨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일대 실소유주의 문제가 해결됐을 때 빗썸 코리아의 매각은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향후 이 법적인 법률 리스크가 해결되는 걸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비상장에 있는 빗썸 코리아 단 1주 만에 10만 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야. 전주 한 27만 원 선에 있던 주식이 이번 주 27만 원까지 폭등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진짜 성사될 수 있을까를 두고 정말 화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빗썸의 실소유주 의장이 갖고 있는 그 재판 오너리스크가 앞으로 좀 발목 잡을 수도 있다. 이 부분 계속해서 좀 추이 지켜봐야겠네요. 자, FTX 빗썸 인수 검토하는 부분들 계속 저희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볼게요. 요즘 또 뜨거운 기업이 그렇죠. 있습니다. 네. 카카오 모빌리티 뉴스가 계속 나와요. 네, 맞습니다. 과연 이게 매각이 진행되는 것인가, 매각을 철회할 것인가. 그래서 방향을 못 잡고 있죠. 기본적으로 네. 보니까 우리가 카카오가 골목 상권을 침입해서 왕구라든가 미용까지 진출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택시까지 간다는 것은 대기업으로서 모양새가 좋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본적으로 카카오에 소속되어 있는 거하고 카카오 모빌리티에서 독립해서 나가고 크기가 차이가 틀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카카오 모빌리티는 매각 철회될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지금 좀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뜨거운 이슈이기도 한데요. 좀 짚어봤고 그리고 또 오늘 기대를 모았던 그렇죠. 새내기 주가 성일하이텍이 있습니다. 정말 네, 오랜만에 100% 다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성일하이텍 예.
공모가 2배로 출발. 그렇죠. 화려한 신고식을 했죠. 기본적으로 후반에 들어와서 기본적으로 주식은 밀렸지만 시작 자체가 화려하게 오랜만에 100%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앞으로 IPO 관련주들이 그래도 좋은 종목을 간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성일 하이텍 자체도 공모 주식 수량뿐만 아니라 유통 물량이 상당히 작았다는 것도 상한가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성장산업 선택 앞으로 미래 성장산업의 주식 개혁 때문에 가능했다. 가장 큰 원인은 기관들이 오늘 장에서 그래도 매도하지 않고 지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해서 이 기본 성일 하이텍의 88,200원 이 가격대는 정말로 비상장에 있는 전문가들 저조차도 예상하지 못한 가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려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물론 따상 첫날엔 좀 실패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지금 여러 가지 유의미하게 체크될 수 있는 부분들 짚어주셨어요. 앞으로의 흐름들이 또 체크해봐야 될 부분들로 확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슈 봤고요. 이번에는 우리 시세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FOMC 재료 해소도 됐고 뭐 시장이 다시 또 투심이 살아나는 건가 싶은 부분도 없지 않아 듭니다. 장외 주식도 그 온기가 확산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 주 시세부터 좀 점검을 해보죠. 네,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대형주 LG CNS 변동 없이 81,000원을 지켰지만 매수세가 살아나는 한 주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두나무, 빗썸 역시 가상자산 관련주들은 늘 관심사항 주식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오랜만에 빗썸코리아가 17만 원 했던 주식이 26만 원, 거의 10만 원 가까이 폭등을 했습니다. 매수세가 실효적으로 상당히 많이 붙었고 결정적 원인은 앞서 말한 대로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 소식, 뉴스 하나에 주식은 비상장 주식은 제한폭이 없기 때문에 바로 10만 원 가까이 급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빗썸코리아 현재 26만 원, 총 발행 주식을 봤을 때 시가총액 1조 1,000억에 불과하기 때문에 현재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단가가 3조에서 4조를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럼 현재 비상장에 있는 빗썸코리아의 시총이 1조 1,000억이기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빗썸코리아 액면가가 재차 말씀드리지만 5,000원짜리입니다. 앞에 있는 두나무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두나무에 비해서 빗썸코리아가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두 번째로 이 빗썸코리아가 그동안 시장 점유율이 20% 밑으로 돌았지만 이제 다시 20%대를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빗썸코리아의 지금 26만 원 이 가격도 상당히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두나무 변동 없이 22만 원. 기본적으로 두나무가 우리가 알고 다사주편이가 33만 5천 원입니다. 33만 5천 원 주식이 22만 원에 있다는 것은 개인들이 상당히 많이 두나무 주식을 투매하고 있다. 그 뜻은 가상자산 시장이 아직도 안정권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상당히 팽배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EVR 스튜디오 변동 없이 12,000원을 지켰고요. 비바 리퍼블리카 63,000원, 야놀자 57,000원. 요즘 야놀자가 상당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야놀자가 갖고 있는 이 신사업 플랫폼 시장에 신규 투자들이 계속해서 진입되는데 지금 야놀자는 지금 비전 펀드로부터 2조 가까이 투자를 받았습니다. 자금의 걱정이 없을 것 같은 야놀자가 요즘 들어서 상당히 힘을 못 쓰는 원인은 바로 이 비전 펀드로부터 받은 2조의 투자 자금들이 정확하게 집행되고 있는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야나드도 기본적으로 매도세가 매수세를 앞서기 때문에 이 야놀자가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야놀자는 기본적으로 우리 휴가철에 가장 많이 사랑받는 주식 아니겠습니까? 예. 원스톱 여행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 휴가철에 야놀자 주식이 반대로 역행해서 뒤로 밀리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야놀자의 앞으로의 성장성이 아니라 야놀자의 자금 상황, 특히 신사업 플랫폼 사업들의 추가 투자에 대한 의문점들이 계속 들면서 여전히 주식의 상승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야놀자는 조금 더 이 보수적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다시 한번 보시면 K뱅크가 17,500원이네요. 네. 17,500원 변동이 없지만 이 K뱅크가 상장 소식까지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 카카오뱅크가 다시 3만 원에 진입을 했지만 여전히 인터넷 뱅킹의 미래 성장성의 의문점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장을 발표했어도 주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근마켓 변동 없이 40만 원 찍겠습니다. 야나도 91만 원입니다. 야나도 얼마 전에 기관 투자로부터 300억의 투자를 유치했죠. 이 당시에 유치한 단가가 147만 원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91만 원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씩 편입해도 된다. 이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겠고요. 컬리가 5만 원이 붕괴됐습니다. 이커머스에 지금 남아있는 가장 큰 대장주가 컬리 아니겠습니까? 예. 이 컬리가 4만 9천 원이었는데 이 4만 원 초반에는 상당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있는 상태에서 대량 물건들은 전혀 없고요. 이 4만 9천 원이라는 가격 자체가 우리가 봤을 때 이 회사의 적정 주가냐 아니면 상당히 좀 저평가된 게 맞아요. 5만 원 넘어가고 6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는 주식이 과도하게 단주 거래로 인해서 현재 저평가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컬리도 지금 상장을 강하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 4만 9천 원대는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이익 구간으로 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아시스 3만 4천 원. 저는 개인적으로 이커머스 시장 현재 비상장으로 나온 회사가 마켓컬리와 오아시스입니다. 개인적으로 마켓컬리를 선호하는 입장입니다. 기본적으로 예. 오아시스가 흑자 기술을 유지하는 원인은 가장 큰 원인은 마케팅 비용이 상당히 적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시장은 파이게임입니다. 이커머스 시장 파이게임이기 때문에 마켓컬리를 오아시스보다 더 선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 엔지니어링 52,500원. 이 아마 5만 원대도 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유는 상장의 노드맵이 앞으로 2년 안에 나올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지금은 비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디프렌드 77,200원 변동 없었고요. 큐라티스 다시 만 원대에 진입했습니다. 이 뜻은 큐라티스가 코스닥 심사위원 특히 기술평가를 통과한 상태에서 기본적으로 심사를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에 만 원대 재차 진입했다. 이렇게 마치면서 한 주간의 시세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좀 굉장한 세일 구간을 지나고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들도 많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흐름들 보시면서 좋은 타이밍 확인하시면 좋겠어요. 자, 확실히 이번 장외 주식을 보니까 소장님 빗썸, 이 빗썸 코리아에 대한 부분들 기대감도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네요. 장외 주식 가격이 이렇게 또 급등할 수 있구나라는 네, 부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확인이 기본적으로 됐습니다. 정확히 짚었습니다. 빗썸 코리아가 이 뉴스 기사 하나 아니겠습니까? 뉴스 매각 진행 중이라는 네. 기사 하나에 10만 원이 급등했습니다. 우와. 하루 사이에. 하루 만에 급등할 수 있는 바로 이게 비상장 주식의 탄력성이다. 그러니까 이제 가격 제한 폭이라는 게 없죠.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없기 때문에 17만 원짜리 주식이 26만 원, 27만 원까지 폭등할 수 있는 원인입니다. 그래서 비상장 주식은 잘만 선택하면 여러분들 부자라고 가는 길이 열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까지 좀 빗썸 코리아 부분까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투심 자체가 완전히 회복되긴 좀 시간이 걸리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장세 위주로 움직이는 부분들도 체크가 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이럴 때일수록 소장님께서 점검해 주셨던 안전성이라든지 뭔가 시장 성장성 이런 부분들 잘 품고 있는 기업 위주로 여러분이 관심 영역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장외 주식에 대해서 알아보러 떠나보실까요? Q&A 시간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어떤 것이라도 좋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많이 질문 남겨주세요. 자, 유튜브 댓글 현재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께서 질문 남겨주셔도 이 시간을 통해서 그 질문들 해결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질문부터 빠르게 확인을 해볼게요. 자, 서울거래소에서 루닛을 구매한 사람입니다. 이번에 상장됐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제 주식 어디 있나요? 네, 정말 어디 이런 걸 있어요? 궁금해하는 사람 많습니다. 서울 예. 거래소뿐만 아니라
증권브로커 비상장에서 구입한 사람도 이렇게 문자가 옵니다. 어떤 문자가 오냐면 기본적으로 제가 분명히 주식을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주식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나 신한금융투자에 보면 있을 겁니다. 본인이 기본적으로 서울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와 유탁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신한금융투자 증권사만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눈이 이 주식 있잖아요. 신한금융투자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증권브로커 비상장에서 유닛을 구매했다면 삼성증권에 그 주식이 있습니다. 바로 거래하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비상장 주식에서 편집한 주식도 상당히 바로 거래되는 주식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뭐 비상장 시장에 있었을 때 그때 구매를 했어도 지금 상장 이후에는 그 계좌에서 또 실시간 IPO 입성 후 주가 그대로 현재가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질문이 가장 많았었다고 하네요. 점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다음 질문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장외 주식 시장에도 유증, 무증이 있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요즘 소장님 확실히 유증, 무증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요. 특히 무증이 더 뜨겁게 그렇죠. 휘몰고 무증하는 있어서. 주식이 뭐 1000% 폭등하는 회사도 나오고 먼 나라 이야기 같지만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이 비상장 주식에도 무증을 통해서 주식이 폭등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무상증자와 유상증자, 이 비상장, 장외 주식에도 그대로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있다. 오케이. 무증이 비상장 주식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외 주식 시장에서 구입한 주식인데 상장 이후에 매각을 하게 되면 양도세 부과되나요? 자동 소멸됩니다. 네, 절대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비상장 주식에 편입한 주식은 상당될 때 매도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 가능성이 있는, 상장 로드맵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 장외 주식에 있어서도 뜨거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겠죠. 세금 문제가 뭐 해소된다라는 거 상장과 함께 이 부분 정리 다시 해봤습니다. 이어서 다음 질문 바로 이어서 확인을 해볼게요. 38 커뮤니케이션에서 안전하게 거래하는 팁 같은 게 있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네. 안전거래. 그렇죠. 안전거래도 기본적으로 증권브로커 비상장, 서울거래소 비상장이 성공하는 원인은 바로 안전거래 아니겠습니까? 근데 38 커뮤니케이션 안전한 사이트입니다. 여러분들 가장 오래된 장외주식 거래 플랫폼 바로 38 커뮤니케이션입니다. 38 커뮤니케이션 반드시 이 부분 주식 선입고 후 주식대금을 지급해라. 주식 선입고 후 주식대금을 지급하시면 이게 가장 안전한 거래 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하게 우리 거래 잘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팁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유념해 보시길 바랄게요.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사실 소장님 왜 우리가 상장 기업들은 정보가 오히려 너무 많아서 헷갈립니다. 근데 비상장 기업 투자 정보는 글쎄요, 이걸 어디서 정말 얻어야 힘들죠. 정보의 비대칭 시장이다 보니까 예. 기본적으로 그래서 인터넷을 첫 번째로 뽑고요. 두 네. 번째는 전문 투자자의 조언을 따라야겠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정작 공시 시스템 다트에 들어가시면 다트. 비상장 기업들도 등록된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적절히 혼합해서 정보를 취합하는 게 맞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본인이 발품을 팔아서 본인이 투자하는 비상장 회사를 직접 전화를 하고 방문하는 것도 하나의 정보 수집 단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투자 정보 얻는 방법 일단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매주 목요일 5시 30분 이 방송을 보는 게 아닐까 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소장님과 매주 이렇게 생방송으로 만나볼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팁을 드렸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방송 보시면서 결국에는 어떤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렇죠. 다음 질문을 좀 살펴보니까요. 역시나 이 질문입니다. 최근 장외 주식 시장에서
핫한 종목이 뭔지 궁금하다라고 해주셨는데 네. 소장님 글쎄요, 이거 비싸? 개인적으로 저는 요즘 그렇죠. 가상자산 관련주하고 메타버스 관련주라든가 2차 전지 산업 이 세 가지가 올해 테마주로 밀고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 세 가지를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상화폐, 네.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메타버스 이렇게 세 가지. 그리고 이 세 가지 테마 관련해서도 어떤 기업을 먼저 최우선으로 관심 갖고 계시는지는 누누이 좀 많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여러 가지 좀 떠오르네요. 자, 이 네. 부분까지 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 넘어가 보죠. 소카가 굉장히 핫한가 봐요. 소카도 그렇죠. 상장을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알려주세요 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죠. 공모주가 드디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네. 공모 밴드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공모 그렇죠. 밴드가가 34,000원에서 45,000원. 예상 시총이 한 1조에서 1조 5천원까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일반 공모 청약이 8월 10일에서 10일입니다. 기간의 수요 예측은 기본적으로 일주일 앞서 8월 4일과 5일에 네. 진행되겠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주관사가 미래에셋 증권입니다. 미래에셋 증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카에 들어가면 좀 더 유리하게 주식을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이 소카가 갖고 있는 미래 성장성 차량 공유 서비스 및 모빌리티 플랫폼 최초 1호 상장 종목입니다. 이 회사에 투자한 주요 투자자를 보면 아이맨 프라이빗 에쿼터라든가 SK 주식회사, 알토스 벤처스, 그다음에 SC 프라이빗 에쿼터, 또 송현 인베스트먼트 등 상당히 짱짱한 VC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 회사의 미래의 성장성을 상당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공모가 밴드 안에 있는 34,000원과 45,000원 사이의 가격 결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상단에 갈 가능성이 있다. 기본적으로 앞서 말한 대로 전체 물량 신주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기간의 수요층이 그동안 상당히 목말라 있었습니다. 이런 대여주들이 처음으로 올해 상당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소카의 관심은 높다. 그래서 8월 10일과 11일 일반 개인 공모주 시장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소카 관련해서 또 8월에 공모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관심 많이 갖고 계실 겁니다. 요즘 또 다시 뜨거워졌습니다. 루닛이 뭐 인기가 없다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글쎄요, 오히려 또 잘 갔었던 부분들도 보였고 예. 성일 하이텍이야 뭐 워낙 소문난 잔치였고 이제 그다음 기대주가 또 소카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분에서 짱짱한 VC들과 함께 만들어지고 있다. 이 부분 여러분 공모가 희망 밴드 34,000원에서 45,000원 부근도 제시 도와드렸습니다. 자, 체크해 보시면 좋았겠네요. 자, 그러면 바로 이어서 다음 질문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되게 궁금할 수 있어요. 소장님, 그러니까 IPO, 그러니까 새내기주를 첫날 상장했을 때 들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겠지만 비상장 주식에 들어가는 건 어떨지요? 정말로 좋은 투자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쟁률이 없지 않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본 경쟁률이 너무 심해서 좋은 종목은 몇 주 받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SK 바이오 사이언스라든가 또는 여러분 하이브라든가 이런 종목들은 공모 청약 경쟁률이 너무 치려서 한 주, 두 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 장외 주식 상장 2년, 3년 전에 이 장외에서 구입한다면 이 경쟁률이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 구매할 수 있는 가격에 구매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공모가보다 더 낮은 금액에 주식을 살 수 있는 게 바로 이 장외 주식입니다. 그것은 앞서 말한 대로 상장 2년, 3년 전에 그 주식을 편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장외 주식은요. 여러분들 상장 6개월 전에 편입한 종목은 공모주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장외 주식이라는 것은 장기적 투자 관점에 저축 상품으로 투자했을 때 이길 수가 있고 그 부분 자체가 가장 큰 메리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 시에는 장외에서 구입해서 장외에서 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공모주 시장보다 더 많은 수익을 낼 수 있는 게 바로 장외 주식 시장입니다. 특히 앞서 말한 지금 KOTC라든가 또는 38 커뮤니케이션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서 이런 거래 플랫폼에 들어가서 충분히 주식을 구매할 수가 있고요. 서울거래소 비상장 상당히 많은 종목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서 장기적 투자 관점자들이 좀 더 공모 투자 시장 2년, 3년 전에 투자한다면 훨씬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 부분까지 잘 확인했습니다. 이어서 계속해서 저희 목요일마다 장애 주식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흘렀네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고맙습니다.